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경영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임문규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늦었지만 대학에 입학하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이제부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생각을 해야 되냐? 흔히들 얘기했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쭉 살아가는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대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어때요? 20살 때까지 미성년 시절이죠. 부모한테 의존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단계. 그 다음에 성년이 됐어요. 내 대학교 뭐 지금 좀 뭐 그러긴 하죠. 어쨌든 성년이 됐어요.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단계 해가지고 언제 한 60세, 65세까지 여기를 2단계라고 하고요. 65세 이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년기 3단계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크게 부모의 도움을 받는 단계, 마지막에 자녀한테 내지 사회의 보살핌을 받는 단계 말고 가운데 메인, 2단계가 메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시작점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거 여기서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일을 할 때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여기 한세대학교에 와서 또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하게 됐으니까요. 우리 한번 파이팅 해가지고 멋진 2단계 만들고요. 멋진 인생 만드는 그런 첫 단추를 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대학에서요. 그냥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인생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삶과 뭐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앞에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감하고 이러기가 이제 만만치가 않고 거꾸로 이제 학생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제 듣는데 이제 뭐 핸드폰으로 보시든 아니면 이거 노트북으로 보든 이게 딱 집중해가지고 그때 쭉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암만 해도 띄엄띄엄하게 보게 되고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효율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 만나가지고 하기가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 한 학기 끝나고 났을 때 의미 있는 하나의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같이 경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경영, 과연 뭐가 경영이에요? 그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CEO가 굉장히 뭐 사장이 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를 경영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경영이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가 꼭 그렇게 대기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 중견기업도 있고요, 중소기업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도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당장 좌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장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경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하나가 사업장이라고. 여기 옆에 있는 뭐 책방, 아니면 편의점, 아니면 뭐 카센터, 무슨 병원,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전부 다 하나하나가 경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영학을 배우는 목적이 나는 경영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겠다, 장사를 해야겠다, 뭐 내가 뭔가의 기업체 만들어 가야겠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발은요, 보통 내가 창업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요.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왜 최고 경영자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 경영자도 있다 보니까 중간 경영자로서 이끌어가고, 우리가 중간 경영자가 아니라 실무자일지라도 경영자들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가려면 이 경영은 마땅히 공부를 하고 학습해야 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와 동시에 또 경영이라는 거 크게 기업을 운영하는 거, 아니면은 작게 가서 어떻게 소상공인 뭐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 식당 하나 운영하는 거, 요것도 경영이지만요. 작게 봤을 때는요, 모든 게 다 경영이 한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아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경영이에요. 그 집안을 어떻게 벌이를 해올 거며, 어느 집에 살 것이며,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자녀들은 어떻게 날 것이며, 밥은 뭘 먹을 것이며, 휴가는 어떻게 보낼 것이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경영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다 경영이에요. 내가 그 태어나서 학교는 어느 학교를 다닐 것이며, 그다음에 이과를 선택할 건지 문과, 요즘 없어졌나? 어쨌든 이과를 선택할 건지 문과를 선택할 건지, 대학은 어디를 갈 건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될 건지, 배우자 누구를 만나러 갈 건지, 전부 다 인생을 경영하게 돼 있는 겁니다. 좀 더 가볼까요?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경영하고 있어요. 더 가면요, 한 달 한 달을 경영하고 있어요. 더 나가면요, 하루하루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경영과 상관없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나는 경영을 하고 있는 거야.
몇 시에 일어날 건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려면 알람을 어떻게 맞춰놓을 건지, 일어나서 어떻게 씻고 어떤 옷을 입고 어느 교통편을 통해서 어디를 갈 것이며 가서 내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매번 예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변수가 발생을 하고 변수 발생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생각한 다음에 이걸 실행하고 있으니까 자,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것도 같죠?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이라고 하는 학문이요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야. 경영은 삶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학문이 철학이래요. 철학. 네. 처음에 이 철학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신학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신의 경지에 있는 거 신학인 거, 그걸 인간의 경지로 갖고 온 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저는 철학과 경영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답을 얻으려고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지.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작게 내 개개인의 여러 가지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대안을 짜고 행동하고 리뷰를 하고 리핏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좀 더 크게 좀 더 많아지면 좀 더 크게 나중에 기업이 됐을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안 되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서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규정을 짓는 것을 바로 경영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자 여기서 뭐 경영학의 목표는 뭐냐? 경영의 목표는 사업을 잘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버는 게 경영학의 목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옛날하고는 달라. 예전엔 어땠어요?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됐었어. 근데 요즘은 뭐를 또 요해요? 착하게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이제 기업인의 윤리까지도 굉장히 강요를 하고 있다. 강요라기보다 사회적으로 다 마땅한 거죠. 이제 점점 성숙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맞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경영학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경영학의 학문으로서 담을 수가 없어. 그럼 누구나 다 이렇게 많이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경영학을 잘 배워놓으면 돈을 잃지는 않는 방법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베이스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적, 그 다음에 뭐 기회 이런 것들과 돈을 벌어가는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학이라고 하는 건 돈을 많이 버는 학문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지금부터 경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기 쉬운 경영학 자 순서는 보자고요. 네, 순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먼저 첫 번째 기업과 경영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 경영의 관리 과정 활동 보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의 부분 관리 활동 볼 테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과 기업 활동을 같이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물로 보는 경영 사례, 그 실제 사례까지 살펴보는 걸로 이번 학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사실 한 학기에 대한 학문이 아니에요. 경영학에 대해서 전체를 다 다룬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한 학년 배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먼저 1학년 때는 통상 기업과 경영의 기본을 배우고요. 그다음 다음 2학년에 올라가서는 이제 관리 과정 활동, 그 다음에 3학년에 가서 부문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글로벌이라든가 사회라든가 4학년 때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 건데 우리는 선생님과 같이 한번 쭉 다 같이 훑어보고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기업과 경영의 기본입니다. 기본.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막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매사 있는 것 모두 다 경영이다라고 하는데 꼭 사업만이 경영은 아니더라. 어떻게 보면은 뭐 사업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한번 기업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프로 농구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여자 프로농구에서 4년간 6개 구단 중 꼴찌를 하던 농구단이 한 명의 선수도 바꾸지 않고 감독만 교체해 이듬해 정규 시즌 우승에 이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무명의 초보 감독이었고요. 선수 시절에도 교체 선수였어요. 식스맨이라고 하죠. 자, 그와 그의 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린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게 언제 있었던 얘기입니까? 2004년이었나요? 2012년이었나요? 예. 우리나라 이제 프로농구 우리은행인가 이제 있었는데 한년 꼴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텐데 이제 프로 구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구단이 있어. 우리나라 뭐 지금 프로야구 같은 10개 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규 시즌 동안에 10개의 구단이
뭐 서로 간에 계속 게임을 합니다. 너는 몇 승 몇 패, 너는 몇 승 몇 패, 몇 승 몇 패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숫자 한 절반 정도로 잘라가지고요. 상위 팀 절반, 하위 팀 절반, 하위 팀 절반을 빼버립니다. 나머지 상위 팀 절반만 가지고서 뭐를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승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5팀이서 또 다시 한번 뭐 플레이오프전 해갖고 올라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규 시즌에서 또 1등서부터 10등까지가 나올 거고, 최종적으로 5팀만 남아가지고 한 거에서도 최종 우승이 나오겠죠. 마찬가지 여자 농구팀도 만약 6개의 팀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절반 그 정규 시즌 동안에 게임을 다 많이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위 3개 팀은 남겨놓고 상위 3개 팀만 남기고서 결승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규 시즌에서도 1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개 팀이서 결승전을 치러가지고 여기서도 1등이 최종 우승자가 발표가 됐을 텐데, 이게 프로다 보니까, 프로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이제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 프로는 돈을 받는, 그게 잡이에요. 내가 돈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게 이제 프로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이 농구단은 어땠냐? 만년 꼴찌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리그에서 정규 시즌에서 꼴찌, 그러니까 결승에 올라가지도 못했지. 내내 그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이래봤자 얘네가 환골 탈퇴하고 그 다음 해가 되더라도 정규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면 또다시 시작인데, 그 사이에 준비를 해봤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통상적으로 잘 바뀌지 않고, 꼴등하던 애가 뭐 6등하던 애가 4등하면 잘했다, 4등하던 애가 3등하면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년 꼴찌였던 팀이 다음 해에 정규 시즌에서 1등을 해버린 거야.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뭐예요? 최종 결과에서도 1등을 한 거지. 기겁을 할 만한 일이,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내용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감독은요, 프로 본인이 실제 뛸 때도요, 유명한 선수도 아니에요. 식스맨이었어요. 교체 멤버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무명이었어요. 처음으로 감독을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독은 뭘 했느냐? 먼저 첫 번째, 우리 팀은 다른 팀에 비해서 혁격히 부족하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인지를 한 거지. 우리 팀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느냐?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 남들이 통상적으로 하루에 농구 연습을 한 3시간 정도를 한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6시간을 해야 된다를 뛰어넘어가지고요, 9시간을 해버리는 거지. 다른 농구팀은요, 오후 끝나고 나면은 한 대여섯 시 정도 집에 가거든요. 근데 어때? 우리 7, 8시, 아니 10시까지 남아가지고 죽도록 농구 연습을 많이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독하게 지속적으로 했다.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연습하고 있는데 개가 지나가면은 그 지나가는 개가 부러웠대요. 일반적인 프로 선수팀보다 2배도 아닌 3배의 훈련량을 가지고 갔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만들어낸 솔루션, 그 비법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 이 감독이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뭐 했어? 우리 한번 해보자. 뭘 해보자? 다음 시즌에 우리가 만년, 여태까지 수년 동안 꼴찌를 했지만 다음 시즌에 뭘 해보자? 1등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전을 쫙 세워준 거죠. 우리 이거 다음 시즌에는 같이 힘합쳐갖고 1등 한번 해보자. 큰 꿈을 갖게 되는 거지. 그때 선수들 보다, 야, 우리 한번 저거 1등 한번 해보자. 우리 만년 꼴찌였는데 이제 무시 그만 나가고 1등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계속 노력만 하면서 계속 연습하면서 우리 1등만 하자. 그럼 이거 될 거 아니야. 갈 수 있도록 뭐래? 계단을 만들어줘야 돼요. 작게 성과를 느끼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천천히 남자 중학생들, 그 다음에 남자 고교생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크게 어땠어요? 여자 프로들이요, 남자 고등학생 선수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처음에 하면 기술적인 부분 뛰어나니까 어려도 이기다가도 3쿼터 후반으로, 4쿼터 후반으로 가면 체력적인 부분이 딸려가지고 이제 남자 고교생한테 역전을 당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더라도 또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가 한번 이겼어. 야, 기쁨을 맛본 거지. 또 한 번 좀 더 잘한 팀 이겼어. 기쁨을 맛본 거지. 하나씩 올라가서 어때? 우리의 목표는 1등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었겠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수포, 영포가 있어. 뭐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 영어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포, 영포자들은 어때요? 아예 수포만 생각하자. 수업 시간에 듣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수학 공부하겠다고 펴면요, 맘먹고서 시작하면 집합만보다 끝난단 말이야. 앞에만 맨날 시꺼멓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뒀다가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집합만 보다 또 끝나는 거고 앞에만 계속 보는 거지. 자, 이런 친구한테 수학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동기부여해가지고 다음번 시험 때는 100점 맞아보자 라고 하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포기를 하고 있었어. 네가 지금 수학 점수가 10점, 20점밖에 안 나와. 우리 그럼 시작해가지고 30점 한번 맞아보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절반은 맞아보자. 그 다음번에 우리 한번 70점 한번 맞아보자. 야, 우리 이제 높은 점수에 80점도 도전을 한번 해보자. 야, 90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얘기를 종합해 볼게요. 경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직접 이 1인 혼자서 가게를 창업해서 혼자서 그걸 해나가는 것도 경영이야. 그럼 마인드 컨트롤도 쭉 해야겠지. 하지만 경영은 결국에는 뭐예요? 나 말고 좀 더 조직이 커지게 되면 다른 구성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 구성원들을 같이 끌고 가가지고 이 구성원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차츰차츰 올라가서 목표를 이뤄내야 되는 게 바로 경영이더라. 그래서 내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잘해야겠지만 이들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고, 그런 데서는 이 세 가지 이번 사례를 봤을 때 독하게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크게 가는 거, 목표를 명확하게 가져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성공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올라가는 거,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자, 이것이 경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경영 정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영에 대한 정의. 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또는 매니지먼트.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매니지먼트 말 그대로 뭐예요? 관리를 하는 거야. 어떤 조직이 있으면, 회사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느냐, 이게 바로 경영이다라고 하고 있을 텐데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할당하여 최적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다. 자, 우리가 또 오늘 경영에 대해서 예시를 또 들어주면은 뭐가 있느냐? 게임 같은 거 한번 해본 적 있으시죠? 저는 뭐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릴 적에 많이 해봤고.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소스가 굉장히 많고, 뭐 미네랄이 너무나도 많아, 뭐 가스가 너무나도 많아, 아니 뭐 머니가 뭐 너무나도 많아, 뭐 금은 보화가 넘쳐나, 이런 거 못할 게 어딨어. 업그레이드 다 하면 되고 뭐 다 이거 다 사면 되는 거고, 하게 되면 뭐 우리 팀, 뭐 우리 길드 엄청 좋아져가지고 다 이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금은 보화가 제한적이야. 미네랄이 제한적이야. 가스가 제한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골라야 되는 거야. 내가 뭐를 얼마큼 만들 건지, 공격하는 애를 더 많이 만들 건지, 방어하는 애를 더 많이 만들 건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건지 운영하는 게 바로 경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할당하여 최적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 요게 바로 경영이다. 제한적인 나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경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면 농경사회고 막 이랬을 때는요, 그냥 내가 내 앞에 펼쳐진 땅에 씨 뿌리고 거기다 뭐 키워가지고 거기서 먹고 뭐 그냥 닥치는 대로 해나가는 건데, 이걸 좀 더 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데,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의 선두주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가 있어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런 경영학자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 경영의 선두자다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경영의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세 가지 질문 던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두 번째, 고객은 누구인가? 세 번째,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한 데가 뭐가 있어? 커피숍 중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를 놓고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커피 전문점이 커피를 파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스타벅스는요, 그 커피를 파는 건데 그 맛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요, 공간을 팔았다, 이미지를 팔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지. 자, 두 번째,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뭐 찾아오는 분들, 많은 사람들, 피플들이 고객이 되는 거고요.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라고 했을 때, 맛있는 커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브랜드 가치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 가치, 아니면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영을 해나가는 것, 그런 방식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크게 피터 드러커의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앞으로 저하고 경영을 배워가는 내내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왜? 이거를 접목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흔들렸던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해나가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라고 했을 때에는 스스로한테 던지면 됩니다. 우리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지? 우리 고객은 누구지? 근데 그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렇다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더라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크게 경영이 관리 기능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크게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학문적으로 봤을 때 총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획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직화, 그 다음에 지휘화, 통제화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이제 저와 같이 뭐를 할 거냐. 제가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요즘에 이제 이제 회사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오셔가지고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창업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는 이제 실버 사업이 굉장히 대세다 보니까 이제 요양원 아니면 요양병원 아니면은 뭐 재가센터 이런 걸 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해서 창업하는 것들을 정말로 많이 도와드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을 텐데요. 그냥 일반 독서실 칸칸칸 쳐져 있는 거 말고요. 프리미엄 독서실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1인 1실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공동적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 좀 멋지게 되어 있고 세미나실도 이렇게 있는 프리미엄 독서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거다라고 해서 한 6년 전, 7년 전부터는요. 그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창업하는 것도 이제 많이 도와드렸고요. 지금은 쭉 오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황에서의 내용보다도 온라인에서 이제 뭔가를 지금은 뭐 해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면에 이분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뭔가 하기를 원했었고요. 근데 최근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례냐? 제가 아는 분이요. 저쪽 충청도 저쪽 지방에다가 아는 가게일 거예요. 역전 할머니 맥주라고 하는 그런 가게를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 엄청나게 잘 되더라고요. 지금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거기는 맥주를요 굉장히 차갑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팔고요. 안주 같은 경우도 되게 싸요. 막 4,900원, 5,900원, 6,900원 이런 안주들 많이 팔고요. 가면 되게 시끄러워. 막 엄청 시끄러운데 젊은이들이 가볍게 갈 수 있잖아. 비싸지 않으니까 가볍게 가가지고요. 같이 막 얘기도 나누고 시끄러운 데서 같이 맥주도 먹고 뭐 소주도 먹고 이러면서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잘 돼가지고 막 쫙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없는 지방이 있다 보니까 그쪽 지방에다가 하나 지금 이제 오픈하는 거를 저한테 물어봐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제 역전 할머니 맥주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차려보겠다라고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는 거야? 계획을 해야 되는 거야. 뭘 계획해야 되는 거? 어느 지역에다가 할 건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꼭 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뭐 다른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다른 것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단계가 바로 뭐다?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 방안을 제안하는 활동 이걸 바로 계획하라고 한다. 어디다가 뭘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직화는 추상적인 계획을 실질적인 것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조직화가 뭐야? 그럼 결정했어. 나는 저쪽 경기도 화성에다가 아니 난 저 평택에다가 아니 난 의정부에다가 아니 난 좀 더 내려가서 충청도에다 전라도에다가 어느 지역에다 뭘 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임차를 내고서 이렇게 해나갈 거야 라고 아니면 나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를 가서 할 거야 체인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조직화를 하는 거다라고 볼 테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휘화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종업원도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주방 할 수 있는 분도 채용해야 되는 거고 본사에서 내려와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인원도 체크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것도 채워야 되는 거고 인프라 아니면 인적 인프라 뭐 물적 인프라를 채워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끌어가는 거를 통제화라고 이제 할 수가 지휘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휘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직의 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해나가는 거야. 내가 운영을 해나가면서 과연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돈은 잘 벌리고 있는지 원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피드백을 하는 행동이 바로 통제와 계속 뭔가를 통제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거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
너무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 조직화 경영, 관리 기능, 계획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달성 방안을 제안하는 활동, 조직화, 추상적인 계획을 실질적인 것을 변경하는 것, 지휘와,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을 이끄는 활동, 통제와 조직의 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너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의 그냥 간단한 가게를 차릴 거야. 하다 보니까 뭐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고민하고 알아보고 하는 거, 계획화. 그다음 이거를 현실화시켜서 여기다가 해야겠다 아니면 어떤 걸 해야겠다 조직화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리딩하고 사람들도 뽑고 여기다가 이제 인프라도 만들어 놓고 하는 활동 지휘화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통제화가 되는 거고요.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하잖아.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뭔가에 대한 변화를 계획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직화시켜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통제를 시키고 지휘를 하고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활동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경영의 관리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의 관리 기능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면 연속적으로 반복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때 기업의 경영 성과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경영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봤을 때 경영의 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거 플로우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경영의 관리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경영의 이제 플랫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베이스가 이제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목표라든지 효율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